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조언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조언은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기보다도 사실 더 어린 시절에 저한테 조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조언은 뭐냐면 내가 가진 가치를 좀 분명하게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삶에서 설정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정한 내 가치를 올바로 알게 되면은 현재의 나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 다음에 뭐 행동, 엑스큐션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막는 것들을 뭔가 내 발목을 잡게 두지 마라. 이게 세 가지 조언이에요. 자, 한 개씩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나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그 유튜브 보면 유명한 그런 동기부여 그 채널들 있잖아요. 뭐 동기부여, 학거나 성공 비밀이나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정말 억만장자, 백만장자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자, 현재 제가 사회나 시장 혹은 뭐 우리나라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 이 가치는 제가 버는 돈의 양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버는 돈은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 혹은 여러분의 그 밸류 자체와 완전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제 현재 가치와 제 과거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뭐 마인드셋적인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친구한테 예를 들면 과거에 저한테 정말 엉망이었죠. 네, 과거에 저한테 너의 가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사실 꿈꿀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왜냐면 너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버킷리스트라고 했던 것들을 35살에 이뤄버리고 원했던 것들을 엄청난 속도로 이뤄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웠던 목표들은 이미 2배, 3배 빠른 속도로 다 이뤄버렸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재 가치는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2억이든 여러분의 가치는 그것 이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의 가치를 더 높게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깜깜한데 고양이 눈 보면 호랑이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어떤 뇌과학적 측면에서 뇌는 우리를 생존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들을 경계하고 없애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상담 만나면 저는 뭐 100억, 1000억을 벌 겁니다. 이러면 저는 그게 그 현재 그 사람 위치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뇌가 그거를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인지해서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표 설정으로 가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잠깐 여기서 멈추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의 가치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미래에 만들어낼 가치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높게 잡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일을 했을 때 막 한 달에 200만 원 막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거를 뚫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300만 원, 내후년에는 35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과정 중에 있는데도 돌아봤을 때 진짜 내가 그때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의 현재 모습을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가치가 진짜 가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야만 그게 여러분의 미래와 그나마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내가 굉장히 나아진 나의 모습을 목표로 세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일어나냐면, 또 이거 제가 압니다.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 더 내려가거나 아주 조금만 올라가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보통 회사에서 쳐주는 물가 상승률이 3%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하면 11%에서 30% 넘게 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있거나 혹은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나의 가치가 내년에 상승한다고 봤을 때 5% 이상 상승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10%? 여러분들 연봉 4천이면 4,400 내년에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압니다. 정말 그지 같은 회사에 있었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목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삶의 목표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10%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에서 5% 10% 성장, 그 다음에 5% 10% 성장,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서 퀀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퀀텀 점프, 퀀텀 독서법.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수준보다 압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줄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거를 도전해보고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알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끝나면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진 가치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미래에 충분한 수준으로,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할 거야 라는 가정하에서 세운 목표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가치에서 10배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맞고, 제 얘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랜트 카돈의 얘기에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는 목표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100억 미만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합니다. 100억 미만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해요. 자,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평생 쓸 돈을 계산해보는 그 공식이랑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수치가 확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게 평생 쓰고 죽을 돈이구나. 제가 전용기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소유욕도 없어서 뭘 돈을 쓰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하고 다 다른 사람들 밥 먹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수치를 계산해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나중에 한번 계산해보세요. 심지어 그 계산 안에는 인플레이션 안 들어갔어요. 물가 상승도 반영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고 계신 20대, 30대, 40대, 많으면 50대도 계시겠죠. 10대도 있을 거예요. 자, 상관없이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확 올라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현재 느끼는 행복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옵니다. 실제로 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5060을 위한 사업을 하세요. 정말 가까운 가족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월에 50만 원 주는 그런 일자리에 정말 대기가 걸릴 정도로 몰려간대요.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가 진짜 게임이 시작돼요. 그때 정말로 절망하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진짜 못 빠지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내 가치를 알고 높게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이거는 진짜 웃긴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구제될 수 있는 건 돈 때문에 고개 숙이거나 비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는 형님에서 얘기했나? 서장훈도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고개 숙이고 비참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열심히 살고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도 비참해지기 싫어서예요. 어릴 때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이럴 때 진짜 비참하거든요.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밥 먹고 와서 그냥 이거 먹으면 돼. 옆에 애들 떡볶이 먹을 때 집에서 싸운 사과 먹고, 이 진짜 생각보다 인생이 진짜 구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느낌을 딱 받고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50대든 상관없어요. 저 상담 오시는 분들 40대 중후반도 오시고 10대도 옵니다. 17살도 와요.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현재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인생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나와 그 생각을 했을 때의 나의 24시간은 현격하게 다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그게 365개가 쌓이면 1년이 되고 이거는 완전 압도적인 차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6개월 안에 변화를 만들 수 없으면 3년이 가도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6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두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지금 세운 대담한 목표만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목표 설정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기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목표 설정은 쉬워 보여요. 그냥 정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 나 100억 벌게. 그래, 나는 이걸로 이렇게 할게. 그래,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게. 그래, 우리나라 상위 0.1%가 될게.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을 못 해요. 그쵸? 자, 제가 좋아하는 짐 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공은 쉽다. 근데 왜 못하냐면 성공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또한 쉽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시면 목표한 것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침대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 모든 유혹거리가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으면 공부 안 되는 거 알면서 도대체 왜 집에 있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정진하는 시간을 쓰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한대요. 자, 그렇게 돼서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기본 원칙은 일주일에 무조건 100시간은 넘게 일하는 거예요. 자, 8시간씩 일한다고 했을 때 주 5일 하면은 40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블하고 2.5배 거네요. 보통 직장인들의 2.5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일단 100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가진 첫 번째 목표예요. 그게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양은 거의 10시간, 12시간, 14시간 정도를 상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고 간단하게 뭐 리추얼이나 루틴을 한 다음에 바로 업무에 들어가요. 초고속으로 몰입을 하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앉아있는 거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몰입 환경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가면 또 너무 굉장히 깊게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어찌됐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뤘을 때의 나의 모습을 강력하게 상상해서 그거를 느끼는 거, 그게 바로 심상화죠. 비주얼리제이션이에요. 그걸 확 느끼면서 그것을 위해서 데일리로 노력을 한다. 그럼 어떻게 노력하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투입하는 겁니다. 인풋을 깔끔하게 넣는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네,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하시고 핸드폰에도 타이머 있잖아요. 정해놓으세요. 정해놓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루틴으로 삼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루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루에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숫자로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착각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하는 건 여러분들 25%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가끔 저 만나러 오셔가지고 저 진짜 뭐 꿈을 원하고 진짜 강렬하게 원하고 막 이래서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럼 완전 다 어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몰입하고 효율적으로 가고 있냐? 그러면은 남들 10분 할 때 나는 그걸 1시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같이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길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 길대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정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상을 길대로 가는 사람이랑
길이 아닌 데로 가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엄청난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고자 할 때 그 목표에 정말 잘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내가 갖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이번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뭐, 이번 하반기가, 예를 들면 그렇다. 여러분들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깔린 길대로 해야 되는 대로 그대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과 올바른 방법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올바른 방법론을 넘어서 여러분들 효율적인 방법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탐구해본 바 모든 분야에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글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법, 효율적으로 노트 정리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은 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1시간 할 때 나는 그걸 30분 만에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 올바른 방향성으로 갈 때 효율적인 방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정상으로 갈 때 남들이 쉽게 깔아놓은 혹은 내가 정상에 잘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채택을 하고 또 동시에 정상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뭔가 꾸준히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뭐 올바른 걷기 방법이나 뭐 등산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익혀서 그것들을 실전에서 적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가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점검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execution, 엄청난 행동력을 밀어넣는 게 그제서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엄청난 행동력을 절대로 맨 앞에 두지 마세요.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자기는 그냥 무조건 엄청난 행동력이 장점이라 그래서 무조건 밀어 제끼는데, 물론 밀어 제끼는 것도 좋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5분 뒤에 출발할 때 나는 5분 앞서서 출발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앞서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똑똑하고 진짜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 정도 속도는 순식간에 잡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출발해도 똑똑하게 가는 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내 친구가 야, 나 먼저 간다 하고서는 목적지를 향해서 먼저 뛰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는 그 옆에서 자전거를 거의 다 만들어서 자전거 타고 3분도 안 돼서 걔를 추월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스마트하고 좀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 좀 얍실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같은 것들에 조금 집중하시는 것도 어떤 속도감과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 행동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만드는 것. 하루 24시간 알차게 보내고 싶죠. 하루 24시간 동안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몰입도 했으면 좋겠고 하루 행복감도 유지했으면 좋겠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루틴과 그리고 그 루틴을 통한 습관 형성이에요. 여러분들 습관과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의식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루틴과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어떤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행동을 몸에 밴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동의 에너지가 크게 소모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있으면은 항상 성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쪽부터 이쪽까지 시냇물이 흘러요. 자,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나의 시스템과 루틴과 습관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거슬러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손만 딱 놔버리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건 나의 시스템은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습관인지 이 루틴과 습관의 방향성,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적 측면에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뭐 목표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자전거랑 또 걷기랑 자전거 차이보다 자전거랑 자동차 차이 수준으로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과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대기만성형이건 말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공이나 성취가 시간 문제로 돼버려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시스템이 있어서 꾸준히 가는데 그냥 이게 복리로 불어나듯이 성과가 펑펑펑펑펑 터지게 됩니다. 이게 돼요. 이게 돼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조언은 대담한 목표만큼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그 카테고리 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루에 내가 몰입하고 뭔가 성과를 내는 시간 단위로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정해두자라는 거, 숫자로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을 채택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그 다음에 엄청난 행동력으로 속도를 빼버리자. 그 다음에 좋은 습관과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루틴을 만들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조언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조언이 뭐였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조언은 부정적인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부정적인 것들은 항상 우리가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느낄 때도 진짜 힘듭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인지하고 노력하고 싸워오고 훈련을 해온 사람인데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이냐면 나도 모르게 마치 이렇게 뭔가 귀신이 이렇게 확 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정적인 색깔, 소위 말해 빨간색으로 확 물들어 버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짜증을 뱉어내고 가만히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허무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사일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다 떠나서 이 부정적인 것들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인지해야 돼요. 소위 말해 그 웨어울프라 그러나요? 늑대 인간으로 막 변하잖아요. 보름달도 막 변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일상에서 수시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내가 늑대로 변해갈 때, 내가 늑대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지 알아야 쓸데없는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나 부정적이네. 나 짜증났네. 나 기분 나쁜 것 같아. 나 마음이 상해서 약간 이상해졌어.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은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마 이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위험한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노출이 됐을 때 내가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제가 도망가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왔어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고 그것을 무조건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죠? 남들이 여러 명 욕하고 있을 때 거기엔 끼지도 말라고. 왜냐면 같이 있으면 욕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진짜 어려운 그런 뭔가 부정적인 그런 게 딱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런 게 공간적으로 뭔가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 공간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피해버려야 돼요. 완전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셔야 됩니다. 그 공간을 벗어나세요. 실제로 이런 그 공간적인 측면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전법입니다. 진짜 중요하고 엄청난 돈이 달린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 현재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프레시한 마인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부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그 공간마다 컨셉과 기운이 그 공간에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는 너무 많이 소개해서 오늘은 세 번째를 들고 왔어요. 자, 제가 소개했던 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저널을 쓰세요. 저널은 뭐냐면 나의 감정을 기록하고 내가 감사한 거를 하고 내가 오늘 할 일을 딱 정리하고 나를 위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침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제로 주입할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해 에너지 빠져가지고 힘들 때 우리 링겔 맞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신적 링겔을 매일 아침에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을 막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 노트에다가 뭐 격려, 오늘 할 일, 꿈적기, 뭐 감정 노트 제가 다 때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행복감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할 일을 하고 피로감이 떨어지고 온갖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아침에 전월 쓰고 감사 노트 쓰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명상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상 뭐 이게 뭐야 뭐 그러는데 하다못해 새소리든 귀뚜라미 소리든 유튜브 뮤직이든 유튜브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잔잔한 음악 틀고 혼자서 명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상 생각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앱 결제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상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외부의 상황에서 시달리시다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방에 문 닫고 이렇게 혼자 앉아있으면 진짜 이상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시간을 스스로 가져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하셔서 가만히 15분이라도 그냥 새소리 듣다 나오세요. 그래도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MBTI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상태였구나, 스스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서 노팅이라는 알아차리기 기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에서 명상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은 마치 정화해내는 소위 말해 어떤 감정의 정화조에다가 나를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고요히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사색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자, 한 연구에서 실험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글로 써라! 이렇게. 일주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글로 썼더니, 부정적인 감정을 매일 글로 쓴 사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연구 결과를 아셨을 때 인지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게 더 강화가 된다?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들은 쓰고 인지하고 주지하고 내가 느끼면 강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스스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은 달라요. 부정적인 것들을 글로 쓰고 내 감정과 화나는 것들을 적어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소위 말해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을 밖으로 꺼내는 아웃풋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발목을 잡게 하고 싶지 않다면 하루의 끝에 뭐 이틀에 한 번이든 3번에 한 번이든 10번에 뭐 10일에 한 번이든 간에 부정적인 것을 다 쏟아내세요. 줄글로 일기처럼 쏟아내셔도 돼요. 욕해도 돼요. 저도 심지어 인생에서 정말 그지 같은 인간들 많이 만났는데 아직도 열받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저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엄청난 양으로 제가 글로 다 적어 놓습니다. 글로 다 적어 보세요. 진짜 해소 많이 됩니다. 욕도 적고 정말 나빴고 그 사람이 왜 나쁜지 논리적으로도 썼고 그 사람이 왜 비이성적이었는지도 씁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두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정말로 글을 한 편씩 써두시면 좋고 나만의 비밀 일기장을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데스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쓰시고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데스노트는 죽이려고 쓰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편안하게 풀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 데스노트 진짜 생각 못했다. 다음번 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네, 데스노트 아닙니다, 여러분. 데스노트 아니에요. 누구 죽일 생각으로 쓰지 마세요. 네, 뭐 복수심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데스노트 웃겨서 지금 자세 바로 잡았잖아요. 네, 아무튼 데스노트 아니고요.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다 없애셔야 돼요. 너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가족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뭐 친구가 내 진짜 친한 베프가 나를 성장하기 못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다면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 관계의 탄탄함을 신뢰하고 잠깐 떠나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에서 확 나와주는 게 필요해요. 제 주변에 이 얘기 듣고서 뭐 오래 만난 친구랑 이렇게 되고 뭐 가족을 이렇게 되고 해서 되게 힘들고 울고 자시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결국 다시 돌아가요. 결국 다시 돌아가면 뭐 해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계속 엉망으로 내려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세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다고 느낄 때까지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한 대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한 대 맞기 전에 미리 끊어내는 게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인지하시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를 적으시면 좋아요. 자꾸 적으라 그래서 좀 짜증나실 텐데 제가 적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궁극적으로는 부정적인 것들은 없는 게 맞아요. 물론 인간이 부정적인 것들을 생성하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다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댓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긍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아닐 뿐더러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으로 만들다 보면 안 된다는 걸 궁극적으로 느끼게 되세요. 네, 안 된다는 걸 궁극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상담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정말 사람 말이 사바사예요. 케바케 사바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되는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거 있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10만큼 부정적인데 B가 8만큼 부정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0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2개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 해서 8보다 10을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조건 더 나은 답을 고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한 가지 20, 30대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정말 확실한 말은 뭐냐면 10대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대학 가니까 똑똑해요? 대학 가니까 중요해진가요? 아니에요. 20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30대 가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30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0대 가면 안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이 현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밸류가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에 여러분이 발목 잡히지 마세요. 그리고 발목 잡힐 때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무조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발목 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등산한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 신발 안에다가 돌멩이 하나씩 넣는 거랑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그 돌멩이 때문에 거슬려가지고 정상까지 못 갑니다. 네. 진심입니다. 무조건 없애야 돼요. 무조건 다 빼내야 돼요. 무조건 없애고. 왜냐면 이거를 왜 매일 해야 돼요? 왜 동기부여를 매일 받아야 돼요? 목욕이랑 똑같아요. 하루라도 안 하면 정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목욕처럼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들 다 걸러내시고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라방 때도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명상을 하고 전화를 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제로 포인트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밤에 기분이 나쁘거나 전날에 했던 일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 제로 포인트에서 일어나지 않고 마이너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들을 걷어내줘야만 그 하루가 살만한 하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네. 샤워 한번 하실 때마다 그런 생각 하시면서 어쨌든 좀 이렇게 하루를 좀 네, 이렇게 개운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